안녕하세요. 미야베 미유키의 화차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영화로 바뀌어서 나왔던 게 있죠. 그 화차의 여주인공은 그 김민희가 주연을 맡아서 이렇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은 빚입니다. 부모에게 약혼녀를 소개하려 가던 중간에 휴게소에서 약혼녀가 사라지죠. 그 수소문 끝에 약혼녀를 찾아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약혼녀는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이름으로 신분을 도용해서 가짜 인생을 살았던 거죠. 왜 그랬나 하고 봤더니 아버지가 진 빚을 떠안아서 매춘도 하고 여러가지 온갖 일을 다 했지만 결국에 빚을 갚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됐던 거죠. 그랬던 그 화차라고 하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화차는 불교 용어라고 합니다. 지옥행 수레를 뜻하는 불교 용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빚에 시달리는 괴로운 현실을 화차라고 대신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화차, 그 엄청난 빚으로 몰락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다중채무자라고 불립니다. 그 다중채무자에 대한 그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KIF에서 그 신용상 선임연구원이 국내 금융권 다중채무자 현황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그 자료를 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되게 충격적입니다. 1인당 채무의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잠재 부실이 높아지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고 저금리, 주식, 가상자산 열풍으로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수와 1인당 채무액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특히나 30대 이하의 청년층에게 그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급증한 걸로 나타나고 있답니다. 2022년 4월 말 기준에 현재 다중채무자의 수는 451만 명, 그리고 이들의 채무액은 599조라고 합니다. 그냥 3년 사이에 채무자 수는 8%, 그리고 채무액은 22% 무려 109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1인당 다주채무자의 1인당 금융빚은 2017년 1억 2천에서 지금 현재 4월 말 기준에 1억 3,300이라고 합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숫자인 거죠. 다중채무자 451만 명. 이 중에서 280만 명은 카드론 쓰고 있답니다. 카드론. 무슨 얘기냐? 한두 달 카드론 연체되면 그냥 몰락하는 거죠. 절대로 그들의 인생이 별일 아니라는 거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중채무자들, 그들이 삶이 붕괴되는 건 시간 문제이다라는 거죠. 고금리 다중채무자의 차주상환 부담을 줄이고 어떤 식으로든 소비 여력을 늘려서 부실로 가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미 다중채무자들의 빚은 감당하기 어렵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무려 450만 명, 다중채무자 450만 명. 경제 충격이 오면 곧바로 무너질 사람 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한민국에 5,500만 명, 450만 명, 다중채무자 수가 거의 10%에 육박한다라는 거죠. 다중채무자, 전체 채무자는 얼마입니까? 600만 명 넘나? 어쩌나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중채무자 450만 명 중에서 290만 명은 카드론을 써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버텨가고 있는 채무자이니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이렇게 빚을 내라고 부추겼나요? 수익률을 더 높이려고 레버리지 빚을 이용하는 걸 당연시 했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은 빚을 극도로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은 청년들에게 뭐라고 충고하냐면 돈 생기면 카드빚 갚는 게 제일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카드빚의 대출 이자는 18%. 이거는 워런 버핏도 낼 수 없는 투자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빚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절대로 승산이 없음을 워런 버핏이 대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은 절대로 빚내는 걸 극도로 꺼려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 빌리는 건 자유를 파는 거다라고. 그리고 너무 쉽게 돈은 없는데 소비는 많이 하고 싶은 청년들이 빚의 유혹에 취하겠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2002년 카드사들이 대거 길거리 모집으로 신용카드를
1억 장을 발급해줬죠. 그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곧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죠. 집값 급등에 놀란 청년들이 연끌하고 비투해서 그들이 낸 빚이 엄청난 거죠. 대출금리가 지금부터 3% 오르면 소득의 90%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빚의 규모가 무려 336조라고 합니다.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저렇게 하고도 별일 없이 살 수 있을까? 절대 아니죠. 죽을 때까지 빚의 노예로 허덕이면서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인 나라, 1인당 대출 금액이 1억 3,300만 원인 나라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그 한국이 안전하게 별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건 택도 없는 소리죠. 앞으로 한국은 더욱더 선진국과 같이 극도로 예민하게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현금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 것 같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많이 무섭습니다. 꽤 많이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 소설 같은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미야베 미유키의 화차를 통해서 다른 소설로 확장해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아주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아동 폭력 그리고 온갖 자해 공갈단,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에 부잣집 차에 뛰어들어 가지고 일부러 다치고 보상금을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창궐했던 게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변태 성매매 업소 혹은 스트립 쇼 이런 데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야쿠자가 되고 좀도둑들이 되고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는 곳이 일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몰락하니까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그런 비정상적인 삶으로 바뀌어갔던 거죠.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점점 더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웃기면서 되게 슬픈 얘기가 일본이 장수국이라고 하죠. 근데 그 장수국인 이면에는 조부모가 죽었지만 연금을 받으려고 죽은 사실을 은폐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안 벌어진다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빡세지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저축하고 아끼며 절약하며 사는 거죠. 사마천이 사기 화식 열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근검절약만이 부자가 되는 바른 길이라고 했습니다. 근검절약과 저축이 자산 형성의 첫걸음인 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통용된다라는 거죠. 나라가 일본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고 저축하면서 근검절약하면 부자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하청민으로 거지로는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빚쟁이가 안 되도록 정말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거지, 월세거지, 200중, 300중이라고 떠들어대던 사악한 인간들이 아마 이번에 대거 혼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중채무자 450만 명. 믿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믿기 어려운 숫자. 그리고 1인당 가계부채가 무려 1억 3,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다중채무자의 1억 3,300은 그냥 보통 사람의 1억 3,300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담보대출 아니면 카드론 제2금융권 그곳에서 빌린 대출 이자는 그냥 10%, 10몇 프로가 훌쩍 뛰어넘는 거죠. 그런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더욱더 빨리 몰락하고 삶이 무너지기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들이 대거 창궐해서 우리 경제에 많은 큰 충격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부동산에 연끌하거나 주식에 비투하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현금을 아껴서 저축해서 움켜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안 그러면 못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죠. 절대로 지금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부실이 커질 거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장기간의 저금리 때문에 빚내 가지고 투자해서 큰 부자 될 수 있는 것처럼 많이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힘들다라는 거죠. 계속 버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게 만만치 않음을 정신 바짝 차리고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중채무자 중에서 청년들이 대거 늘었다고 합니다. 무려 30%가량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충격적인 일인 거죠. 왜냐? 그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들이 미래를 책임지기는커녕 자기의 인생도 책임 못 지는 한심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2030들을 부추겨서 빚쟁이로 전락시킨 기득권들이 미울 뿐입니다. 아무쪼록 삶은
스스로 살아내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